이제 행정심판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그죠? 자,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행정심판의 재결은 뭐라 그랬어요? 행정심판위원회, 행심위의 최종적 판단. 이걸 갖다 우리가 재결이라고 그랬죠. 재결. 행정심판위원회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 그 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 기관 자체에 두는 국가정보원 같은 국가 자체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이제 소청심사원회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마냥 개별 법률에 두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이런 심판위원회 있는데 거기서 내린 재결, 최종적인 판단 위원회에서 그게 어떤 효력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강남, 자꾸만 강남구청장을 해. 이러면 마포구청장을 하자고. 마포구청장. A, Administrative Agency, 마포구청장이죠. 마포구청장. A를 Administrative Agency라고 그랬죠. 마포구청장이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요새 이제 코로나라 시간 제한을 했는데 시간을 어겨서 했어요. 그래서 유흥음식점은 술 먹는 데요. 술 먹는 데 유흥음식점, 이러면 맥주집도 있고 음식점에 시간 위반, 코로나 방역 조치 시간 위반으로서 영업 정지 몇 개월을 했다고. 2개월을 했다. 2개월. 굉장히 크죠. 문 닫아야 될 만큼 굉장히 큰 거죠. 그죠? 마포구청장이.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은 어이구 큰일 났어. 이의 신청도 해보고 안 되면은 서울시의 직근상급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에 설치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뭐를 해야 되겠어요? 유흥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취소 심판을 제기한다. 취소 심판을 제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 심판의 경우 여러 가지를 내릴 수가 있죠. 취소 심판의 경우 취소 심판이 있고 무효등 확인 심판이 있고. 여기 흔들리나 이게? 무효등 확인 심판이 있고. 그런데 취소 심판에서는 첫째 취소 재결을 할 수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변경 재결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변경 재결.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변경 명령 재결을 할 수 있죠. 재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흥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을 취소 재결은 취소 심판의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1 취소 심판의 경우. 취소 심판은 완전히 취소하면은 취소라는 건 인용한다는 말이에요. 인용. 기각이 아니라 인용 판결이나 인용 재결이나 이 판결인 재결을 인용 재결이라는 취소 재결이라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거고, 유흥시장 영업정지 2개월이 너무 많으니까 2개월을 뭐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 달라는 거예요? 15일로 변경해준다. 행정심판에서 이걸 너무 길어 요새 영업하는데 15일만 하세요. 15일로 변경하는 게 변경재결. 그 다음에 명령재결이죠. 명령재결. 재결이 뭐냐면 2개월을 15일로 하도록 마포구청장에게 갑이 청구인이죠. 청구인. 그 다음에 이건 처분행정청을 우리가 처분청이라고 불려요. 처분청이고, 이게 뭐예요? 피청구인이 되죠.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이 돼요. 그래서 변경 명령 재결이라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마포구청장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15일로 변경을 명하는 처분이에요. 변경을 명하는 처분이에요. 자, 이제 이런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이루어지는 이런 뭐 복귀적 행정 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행위죠. 그다음에 이제 무효동 확인 심판은 확인 심판은 이 처분이 위임급식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존재인지 부존재인지 실효인지 이걸 확인하는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15번째 의무이행 심판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의무이행 심판은 하나는 거부 처분.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이건 거부 처분이 아니잖아요. 환경청이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됐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고 그랬다. 근데 마포구청장이 거부했다. 그러면 거부 처분이 되는 거지.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라는 게 부작위. 여러분 한문을 법학 기초를 배웠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 법률 행위에는 자기가 있고 자기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 뭐를 내라. 도로 교통법을 지켜라. 이게 자기예요. 부작위는 하지 말라가 부작위예요. 금지. 이게 하지 말라요. 부작위는 뭐냐면 마포구청장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안 하는 게 이게 부작위예요. 의무이행 심판에는 부작위에 대한 부분이 그 심판을 하게 돼요. 처분의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것이 의무이행 심판이고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의무이행 심판에는 좀 있다 하고. 자, 그런데 그러면 요 이야기를 하고서 불가쟁력에 대한 뭐 이런 내용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이 의의에 대해 했고, 두 번째는 불가쟁력. 이건 쟁은 다툴 쟁 아니야. 쟁력. 불가하다. 가능하지 않다. 다투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누가 다투는 것이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불가쟁력이 뭐냐? 불가쟁력이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요 유흥시접 영업정지 처분, 요게 처분이에요. 요게 처분이죠. 요게 처분. 이게 처분이었잖아요. 이게 처분. 응? 처분이 아니야. 처분이 이루어져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걸 갖다 취소 재결을 해서 취소하라는 말에 취소 재결이 나왔다 그러면 취소 재결. 만약에 결론이 취소라는 취소 재결. 재결이 나온다고 하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취소돼야 돼요. 취소돼야 돼서 취소되거나 아니면 또 기각될 수가 있어. 기각. 이거는 인용재결이지. 인용재결. 취소되는 거고 인용재결이고 기각재결이 될 수 있어요. 기각. 안 받아줄 수가 있다. 적법하다는 재결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가쟁력은 뭐냐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 재결을 내리던 기각 재결을 내리던 그것이 결론이 나면 청구인 갑은 다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해요. 이게 결론이 났으니까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이제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소송으로 가야 돼. 이 경우 이제 갑은 이게 끝났으면 소송을 가야 돼. 법원에. C는 COURT, 법원. 그래서 C라고 불러요. 법원으로 가야 돼. 법원으로 소송을 가야 되는 것이지. 행정심판 재결이 끝나면 다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누가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청구인. 이거 빨간 거로 써. 청구인.
불가증력은 청구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행위에서 불가증력이 뭐예요? 불가증력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행정심판 청구기간이나 행정소송의 소제기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달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행정소송의 의외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돼. 그거가 벗어나면은, 그것이 도과하면은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불가증력이라고 했죠. 그 불가증력도 청구인에 대한 부분이요. 청구인이 그 기간이 지나면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거 행정심판에서 불가증력이라는 말도 그 말이에요. 근데 법의 명문으로 나와 있어요. 행정심판법에 뭐로 나오냐면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제 51조에 나와 있어요. 51조. 행정심판법제 이건 행심법 몇 조에 나오냐? 51조에 나왔다. 51조에 뭐라고 나오냐? 51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읽어보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뭐라고 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플러스 뭐라고? 같은 처분, 동일한 처분, 같은 처분. 재결이 있으면 이 취소 재결, 기각 재결이 낸 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다시는 제기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같은 처분이라는 건 용업정지 이결 처분에서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불가증력이에요. 같은 처분 또는 뭐라고?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이 뭐라고? 불가증력이라 부른다. 우리 행정심판 50조에. 그죠? 이해가 가죠. 그죠? 불가증력.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 갈 수는 없지. 그지? 이해가 가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불가변력이죠. 불가변력은 이것도 마찬가지. 한문으로 하면 불가하다, 가능하지 않다. 변경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누가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 서울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것이 뭐예요? 공인기관. 딱 공인기관이에요. 합의제 행정청이요. 합의제 행정청. 그래서 약식 재판이지만은 쟁송이긴 하지만은 유권적으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기각제기를 내렸어.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 그 이튿날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야, 2개월을 좀 15일로 변경해 줄까? 그렇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불가변력은 누구한테 발생하는 효력이냐면 행정심판 재결이 나면 이건 행정심판위원회에 발생하는 효력이에요. 그래서 행정심판의 재결은 우리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여러분 다 알지 또 다 잊어먹었지, 그지? 또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지? 다 잊어먹었다, 그지? 자, 행정행위에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고, 법률행위적 행위. 그리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가 있다. 행정행위가 있다. 명령적 행정행위에는 뭐가 있었냐? 하명, 허가, 면제가 있었고, 형성적 행정행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다 잊어먹었어요? 특허, 인가, 대리. 참 어렵다. 공무원 되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그래서 또 잊어먹었지, 그렇죠? 의사표시를 구성 요소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 요소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된 데 따라 그 의사에 준하는
표시 의사로 인해 있는데 여기는 뭐가 되느냐면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게 중범죄 행정. 이게 행정행위예요. 이 행정행위가 처분이란 말이에요. 국가의 처분이에요. 국가의 처분인데 이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리는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린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확인 행위에 속한대요. 확인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자주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 그 말을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오래 얘기한 거예요. 뭔지 알겠죠? 불가변력이 발생함으로써 재결기관인 불가변력이 발생하니까 재별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도 서울시 행정심판에도 스스로 재결을 한번 결정이 나면 스스로 재결을 취소 또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고스톱 막 치잖아. 고스톱 치다가 이거 뭐 점수 달라고 딱 냈는데 뭐야? 잘못 냈네. 쌍피를 내면 안 되는 쌍피를 잘못해서 딱 냈어. 뭐야? 낱장 불이반이야. 떨어지면 못 가져가. 그지? 다시 못 가져가. 한 번 결정 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불가변력이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적용되는 거다. 불가변력은 재결기관에 대한 행정행위의 이 효력이므로 처분청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되게 한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불가변력은 누구한테 해당된다고? 행정심판 위원회에 적용되는 것이 처분청인 마포구청장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불가변력이. 따라서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가변력은 행정심판위원회만 적용되는 거고 행정심판 마포구청장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유흥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뭐를 했어? 취소 심판을 제기했어. 아니 영업정지 2개월이 뭐요? 취소 좀 해주세요. 딱 올렸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하는 이 위기난에 조례로 이게 주제에 따라 이 처분을 한 거는 적법하고 타당하다. 그러면 기각제기를 내리는 거예요. 적법해. 마포구청장 적법해. 그죠? 적법하잖아. 그지? 적법해. 그러면 그 적법한 것에 대해서 불가변력은 행정심판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불가변력은 미치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마포구청장한테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마포구청장이 유흥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해서 2개월 처분이 요걸 그대로 이제 유지할 필요가 없이 마포구청장은 이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 난 후에도 영업정지 2개월을 영업정지 15일로 바꿔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요? 요거 불가변력은 여기서 기각재개를 내렸으면 기각재개를 내린 거에 대해서 다시 못 바꿔 행정심판위원회는. 그렇지만은 이 불가변력은 심판위원회에 미치는 효력이니까. 그렇지만 마포구청장에는 안 미쳐. 처분청, 피청구위원회가 안 미쳐. 따라서 이 사람인 마포구청장은 이걸 영업정지 2개월 기각재개를 잘했어. 2개월 잘 내렸어. 하지만은 자율적으로 아이고 너무 심한가? 좀 깎아주지 뭐 해가지고 1개월이나 15일로 바꿔줄 수 있다. 그 말이요. 네, 이해 가죠? 이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형성력. 자, 형성력. 어렵죠, 그죠? 형성력. 뭐지? 학원에 가서 이런 거 뭐 학원 강사를 잘 가르치나 보다. 네, 그 의문이요, 의문이. 자, 뭐 안 해봐도 잘 가르칠 수 있겠죠. 뭐. 자, 일단 형성력. 형성력은 처분 자체에서 나오는 효력이에요. 형성력.
형성력. 형성을 한다. 뭐가 그 자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형성되는 거. 형성력은 나오는 게가 뭐 처분 자체가 결정나면 처분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요거 적었어. 의무이행 심판에는 처분 재결과 그다음에 명령 재결이 있어요. 명령 재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이거 두 가지가 있죠. 의무이행 심판은 이런 거예요. 자, 애국 사람이 비자를 신청해서 A라는 사람이 A가 아니지. 갑이라는 애국인이 외무부 출입국 관리소에 입국 신청을 했어. 입국 신청. 사증 발급해줄라 했더니 외무부에서 입국 안 돼. 넌 모르니까 안 돼. 너희 나라에서 안 돼. 지금 위험해. 코로나 때문에. 입국 거부 명령을 했어. 거부 명령. 그러면 의무이행 심판은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부작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은 중앙행정심판에 의무부니까 중앙행정심판에 중앙행심위에 입국 거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 취소를 제기했어. 그러면 이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에는 처분 재결을 내렸어. 처분 재결, 취소 소송을 거부 명령을 내렸잖아요. 거부 명령을 갖다 취소하는 취소 처분 재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취소 처분 재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이 유흥업시정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심판을 했을 때 취소 재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취소 재결. 의무이행 심판에는 처분 재결이고 취소 심판에는 취소 재결이에요. 취소 재결을 내리면 자, 형성력은 뭐냐? 형성력이라는 형성력이라는 게 이 성자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한문인데 아사무사의 형성력 잠깐만. 내가 한문의 세대인데 한문으로 고시를 합격한 사람인데 오랫동안 이제 한문을 안 쓰니까 한문에 이게 어사무사하는 게 자꾸만 생겨. 야, 그럼 오랫동안 한문을 여러분 우리 한문을 아예 안 쓰니까 매일 뭐 한문을 써가지고 했는데도 자꾸만 이런 현상이 생기네. 자, 볼게. 형성력. 맞아. 내가 지금 쓴 게 맞아. 맞아. 형성력 맞아. 맞는 내용이요. 내가 이거 쓰면서 좀 틀린가 그랬더니 맞는 내용이요? 맞는 내용이요? 내가 지금 형성력이 맞는데 오래 안 쓰니까 맞는 내용. 성자, 이럴 성자, 성성력을 이렇게 써요. 형성력이에요.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자, 형성력이라는 것은 처분 자체가 행정심판위원회가 자체가 형성력이라는 건 법률 관계. 이거 자꾸 한문을 쓰려고 그래서 또 법률 관계 잘 틀리면서 법률 잘 모르면서 혼동되면서 법률 관계의 발생 우리가 생성 또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효력을 우리가 형성력이라 불러요. 몇 시에 시작했는지도 내가 지금 정해질 않았어. 자, 그걸 우리가 형성력이라 불러요. 뭘 형성력이라 불러요? 법률 관계가 발생하거나 새로 생성되거나 아니면 변경되거나 소멸하는 걸 우리가 형성력이라 불러. 따라서 행정심판 재결의 형성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갑이 유흥업시정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얘기해서
취소 재결을 내리면 취소 재결이라는 인용 재결을 내리면 취소 재결을 내리면 뭐 다른 처분이 필요 없어. 처분이 필요 없이 바로 이게 처분이 취소돼 버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취소돼 버려. 그냥 영업 계속 하면 돼. 뭔지 알겠죠? 그게 취소 재결 형성된다. 권리 이 정협정지 2개월 처분이 싹 없어지고 원래도 들어오다도 형성된다. 그 말이야. 형성력은 재결 자체에 의해 공법상 법률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형성 행정심판 재결 중에 취소 심판의 취소 재결, 변경 재결이나 취소 재결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변경 재결로 들어가요. 변경하면 바로 변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중에 영업정지 2개월을 15일로 변경하면 변경이 바로 그 사실로 변경이 돼. 15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무의 이행심판에서 처분 재결. 입국 거부 명령에 대한 처분 재결을 인용 재결을 내리면 입국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입국 거부 명령이 없어져. 그러니까 입국하면 되는 거예요. 처분 재결. 요거는 형성력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형성력이. 그 말이에요. 그죠?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의 교재에 내가 써놓은 게 보면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의 개입 없이 바로 재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예를 들면 취소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에 취소 재결이 여기서 나면 행정청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었잖아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취소 처분을 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 재결 효력에 의해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취소된다. 재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서 형성력에 의해서 행정심판이 제기된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서 소멸한다. 그냥 없는 거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또 이루어야 될 게 아까 이 말이에요. 자, 행정심판 재결의 형성력은 취소 재결이나 변경 재결, 그 다음에 처분 재결, 요 세 가지에만 생겨요. 변경 명령 재결이나 처분 명령 재결은 명령을 내리는 거 아니야. 마포구청장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 아니야. 명령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형성력이 발생하지 않아. 그거는 기속력이 발생해. 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니까 기속력이 발생한다고. 형성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 밑에 화살표로 이렇게 써놓은 거, 그 말이에요. 모든 행정심판의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행재결에는 형성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행하라. 그거는 이행해야 되는 거지. 이행한 게 되는 거지. 이행하라. 그러면 명령을 내리면, 재결을 내리면 마포구청장이 이행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취소재결이나 변경재결이나 처분재결은 바로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면은 효력이 행정심판 처분이 없어지고 취소돼 소멸되는 거. 이게 2개월에 처분이 없어지고 소멸되고 이제 소멸되는 거. 이거 말이에요.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청에 처분 변경명령 일정한 처분을 명령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한다. 기속력이 발생한다 그랬지. 처분 명령이나 처분 변경명령은 처분 명령 재결이나 변경명령 재결 이걸 갖다가 2개월을 15일로 변경하라는 명령. 여기는 입국 거부 명령을 갖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입국을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지. 거부 명령을 취소하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예무부가 그런 처분을 내려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게 가죠. 그죠? 그게 형성력이야. 불가쟁력, 불가백력, 형성력. 자, 그 다음에 이제 278페이지, 이제 기속력으로 넘어가죠. 기속력은 우리 행정심판법에 잘 나와요. 행정심판법에 잘 나와요. 자, 그래 기속력이 뭔가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불가쟁력은 뭐라고?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것이다. 근데 이 불가쟁력은 그런데 행정소송에서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불가변력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분청인 피청구인은 기각재결이 났어도 영업정지 2개월을 자기 생각에 좀 과하면 바꿔줄 수 있다고 했죠. 형성력은 재결 자체, 행정심판의 재결 자체의 효력이다. 그래서
취소 재결과 변경 재결, 처분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한다. 그 말이 있죠. 그죠? 아, 이해는 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속력. 가장 이제 힘든 게 여러분이 기속력이죠. 행정심판에서 기속력을 배워놓으면 행정소송에서 기속력과 기판력이 나오는데 기속력과 기판력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이제 행정소송할 때 보면 일단 기속력과 기판력을 좀 얘기한 다음에 기판력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복잡한데 어떻든 기속력은 지난 시간에 했었지. 기속력 했었다고 그지? 기속력 뭐라 그랬어? 기속력은 한문이 이게 말을 갖다가 이제 그 줄을 매고 재갈을 물리고 가죽으로 재갈을 물리고 이게 가죽 혁띠할 때 가죽 한문을 잘 쓰자. 이게 그물 아니 그물로 꽉 잡아 매고 코뜰을 소 같은 거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걸 매고 그다음에 가죽으로 재갈을 물리고 말을 그다음에 속은 속박해. 속박이라는 말은 팔다리 묶는 거예요. 돼지 팔다리 묶으면 꼼짝 못 하나요. 사람 팔다리 묶으면 꼼짝 못 하나잖아요. 기속력. 누구를 기속하는 거냐? 이건 행정청을 기속하는 게 행정청. 행정청과 관계행정청. 재결이 여기 행정심판에서 재결이 나거나 아까 중앙행심위에서 결정이 나면 이 재결이 행정청이나 관계행정청을 꼼짝 못하게 따라야 되는 의무, 이게 기속력이다 그 말이에요. 기속력,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기판력. 이건 한문이 달라요. 요거는 이미기야, 이미 가버린 사랑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이미기자이. 이미 판결이 났는데. 그러면 어떻다고? 이미 판결이 났는데. 이미 판결이 났으니까 이거는 갖다가 법원을 구속하는 거야. 법원도 함부로 못하는 거야. 법원 또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법원이에요. 법원. 기판력은 뭐냐면 소송 판결의 효력이야. 소송 판결의 효력이에요. 소송도 한번 판결이 나면 동종 사건에 관해서 관계 법원을 이미 판결이 났는데 법원을 구속한다 그 말이야. 기속력은 누구냐? 한번 재결이 나오면 이건 기속력은 판결에 대한 효력. 판결은 소송에서 판결은 기속력과 기판력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행정심판에서는 기판력은 안 나와. 이건 소송에 대한 부분이야. 소송에 대한 부분이고 행정심판에는 뭐라고? 기속력만 나온다. 기속력만 나오면 법원이 없으니까 기속력만 나온다. 기속력은 뭐라?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내가 거기다 써놨어요. 관계행정을 구속한다. 행정청이 행정심판회의 재결을 거부하지 못하고 따라야 한다. 재결에 대한 기속력은 뭐라고? 인용재결에 대한, 이것도 중요해. 기속력이 미치는 것은 이제 1번, 지금 의의에 대해서 하는 거야. 의의해야 되는 거죠. 기속력은 바로 행정청과 관계행정, 행정심판의 재결이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미치는 효력이다. 그런데 뭐라고? 이것은 인용재결에 대해서 미치는 효력이다. 기각재결에 대해서, 기각재결은 뭐예요? 기각재결은 적법하다. 기각재결에 대해서 인정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래서 얘기했죠. 아까 기각재결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기각재결은 적법하다는 거예요. 이게 적법하다. 이 유흥업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 그 말이에요. 적법하기 때문에 이것은 갖다가 아까 불가변력이 미치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만 믿는다 그랬죠. 여기 처분청은 안 믿죠. 그래서 유흥시점 2개월 정지 처분을 기각재결은 적법하다 할지라도 이걸 적법할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봐가지고 감경해갖고 처분을 다시 해줄 수도 있어요. 1개월로 다시 해줄 수 있어요. 인용재결만 미치는 거지 기각재결은 미치는. 기각재결이라는 건 인용재결은 위협하다는 거고 처분이 위협해서 취소된다는 거고 기각재결은 이게 적법해가기 때문에 갑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이 기각재결이에요. 알겠죠? 뭔 말 하는지 여러분들 자꾸 헷갈린 것 같아. 다 거기 써놨어. 화살표로 손으로 이런 거 써놨어요. 청구인이 청구가 이유 없다는 기각재결이 나면 행정청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다. 왜? 기속력이 안 생기니까. 여기서 이유가 없다는 건 처분이 위협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거. 적법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기각재결에는 기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재결은 처분청을 기소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헷갈릴까봐 엄청나게 거기다 써놓긴 했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여러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기속력의 내용과 범위가 뭐냐? 기속력의 내용의 내용이 뭐냐? 기속력의 내용. 자, 기속력의 내용은 첫 번째는 반복 금지 의무야. 반복 금지 의무. 금지 의무.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 동일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 내용의 처분을 하지 못한다. 이게 반복 금지 의무예요. 동일 내용 안에서 동일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건물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대집행 개고 처분이 행정심판 재결에서 취소되면 처분청은 다시 개고 처분을 다시 하지 못한다. 동일한 사정 아래서 같은 내용의 개고 처분을 반복하지 못한다. 마포구청장이 불법 건축물에 물인 갑에 대하여 철거 명령을 했어요. 철거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철거 명령을 했는데 그리고 개고 처분에 들어갔어. 철거 명령을 하면 대집행에서 개고 처분 배웠죠. 그래서 철거 명령 플러스 개고 처분이 동시에 나가도 된다고 그랬죠. 개고 처분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청구인 갑은 철거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 철거 명령 플러스 개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지. 그럴 경우 이렇게 이제 이 결론이 여기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철거명령 개고 처분이 위법하다, 취소돼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면 다시 청구인 마포구청장이 철거명령이나 개고 처분을 다시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한번 재결이 났으니까 다시 하면 혼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이 나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반복금지 의무라고 그래요. 기속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행정청을 구속하는 힘 이게 기속력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원상회복 의무. 원상회복 의무는 취소 재결이 확정되면 취소진 처분에 의해서 초래된 위법 상태가 제거되어야 된다. 만약에 마포구청장이 갑에게 영업허가를 갖다 취소하는 영업허가 해줬는데 원산지 표기 안 하고 죽은 고기를 요리해서 판매했다는 이유로 갑에게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어. 그래서 갑이 이걸 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 서울시 행정심판회에 취소 처분에 취소 심판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 취소 재결로 인용이 돼버렸어. 인용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취소돼야 되는 거지. 마포구청장은 어떻게 된다고? 취소 처분을 갖다가 취소해야 돼. 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하니까 그 음식점을 폐쇄했던 걸 갖다 다시 열어줘야 되겠지. 그 말이에요. 그게 원상회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처분 의무가 있다. 처분 의무.
처분 의무. 자, 그래서 변경 명령 재결의 기속력 거기 썼어요. 변경 명령 재결의 기속력. 아까 그래서 이 예를 들어놓은 게 지금 써먹기 위해서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지? 자, 이제 지금 하나가 취소 심판, 무효성 확인 심판, 의무이행 심판에 있어서 자, 이제 기속력은 아까 취소 재결이나 처분 재결, 변경 재결에서는 형성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형성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재결, 변경 재결, 처분 재결이 있으면 그대로 처분청이 피청구인이 별도의 처분 조치가 필요 없이 바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나 변경 명령 재결의 경우에는 어때요? 변경 명령을 내리는 재결이요. 그러면 마포구청장 변경을 2개월 15일로 변경한다 이렇게 내려요. 변경을 명한다 이렇게 내리겠지. 서울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마포구청장은 그 영업정지 2개월을 15일로 어떻게 되겠어요? 변경 명령 재결이니까 기속력은 이 명령 재결, 변경 명령 재결에 요거에 따라야 된다 그러면 이게 기속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처분 명령 재결이나 변경 명령 재결에 기속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따라야 된다. 처분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의무가 있단 말이지. 그죠? 의무가 있단 말이지. 예를 들면 여기 부작위 부작위도 마찬가지예요. 부작위. 전남도지사가 전남도지사를 A로 표기하죠. A. 전남도지사가 3급 승진 후보자 4급이겠지. 승진 예정자 갑에게 뭐라 하냐면 승진 예정자 공표를 했어. 승진 예정자 공표를 했어. 공표를 해놓고 승진을 안 시켜주고 있어. 전남도지사가. 그러면 갑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승진을 시켜달라 의무를 이행하라는 중앙행심위에 승진을 이행해달라는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아예 처분 제기할 승진을 시켜주거나 시켜주는 제기를 하거나 그게 어려울 경우 안 되겠어. 이건 전남도지사 소관이야. 조지사 소관이야. 그러니까 중앙행심위가 전남도지사에게 승진 3급, 갑이 4급이야. 지금 3급 승진을 시켜주는 걸 명한다. 딱 그걸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 전남도지사는 승진을 시켜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왜 처분 의미 재결의 기속력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인데 이제 화살표로 또 적어놨어요. 영업정지 3개월 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3개월 영업정지를 1개월 영업정지로 변경명령 재결, 취소 재결, 변경 재결, 처분 재결에는 형성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재결의 효력으로. 변경명령 재결과 처분명령 재결에서는 기속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럴 경우 변경명 2개월에서 15일로 변경하라는 명한다. 이 재결이 내리면 마포구청장은 그 재결서에 따라 2개월을 15일로 변경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데도 이해가 안 가? 이해 가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번. 가는 취소 처분에서 변경 명령 재결이요. 명령 재결.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에서 나오겠지. 두 번째는 여기 의무이행 심판에서 처분 명령 재결이니까 따라서 처분 명령 재결. 아까 요 얘기예요. 전남도지사가 자기가 스스로 승진 예정자, 3급 승진 예정자를 발표했어. 3급 승진 예정자를 4급인 갑에 대해서. 그러는데 승진 예정자를 발표하고 부작위에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제기했어. 중앙행심위에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인사에 관한 건 내가 이해를 잘 냈네. 이 사람은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내가 이걸 잘못 얘기했네. 이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고 소청심 인사에 대한 부분은 특별행정심판위원회 개별법에 하는 소청심사위원회 제기예요. 그럼 소청심사위원회에 전남도지사가 뭐라 하냐면 승진을 시켜라. 3급 승진을
시켜야 한다. 딱 이렇게 명령을 시키는 것을 명한다. 명령 제기를 하면 전남도지사는 뭐요? 그 처분 명령 제기에 따라 뭐라고? 처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을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된다. 2017년 서울시구구, 2016년 지방지구 다 나온 거예요. 의무행 심판에서 거부 처분이 부작위 처분에 대한 처분 명령 제기를 했으면 처분장이 이에 따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거기 예를 들어오는 게 이 얘기예요, 이거. 전남도지사가 했는데 소청심사위원회 올렸더니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 명령 제기를 했어. 승진시키는 걸 명한다. 그러면 처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처분 의무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죠? 이렇게 하는데 이해가 안 가면, 이건 어떻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거부 처분의 취소 재결. 거부 처분의 취소 재결. 거부 처분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 거부, 거부 처분의 부분의 취소 재결, 재결 내리면 자 재결에 의해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이게 행정심판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이 얘기. 거부 처분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유승준 가수 유승준이가 LA에 묵고 있는데 미국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이제 군대 안 가고 미국하고 한국 국적 재미난 얘기 많은데 더 하면 시간 가니까 그만하지고 자 예법에서 유승준에게 입국 거부 명령을 비자 발급해 주시오 신청했더니 영어에서 안 돼 입국 거부 명령을 내렸어. 그래서 입국 거부 명령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뭐를 해서 거부에 대한 거부를 갖다 취소하는 취소 제기를 한 거예요. 거부 처분의 취소 제기를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제기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거부 처분에 취소된 예무부의 거부 처분에 대해서 중앙행정심판에서 취소 제기를 했어. 그럼 예무부는 뭐라고? 예무부는 어떻게 된다고? 입국 명령을 해줘야 되겠지. 애국인 입국 거부 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이 제기되어서 취소심판이 제기되어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해서 입국 거부 명령이 취소됐다, 인용된 경우, 취소된 경우 또는 무효 확인된 경우에 예무부가 처분청이고 피청구인이죠. 처분청이고 피청구인이란 말이에요. 피청구인. 처분청은 뭐라고? 입국 처분을 해야 된다. 입국 거부 명령이 아니라 입국 처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 안 갈 리가 없지, 그지? 어렵지, 근데. 내가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서 내가 어렵다는 거예요. 잘 이제. 자, 네 번째 라를 봅시다. 이것도 행정심판법에 나오는 거예요. 절차의 위법 부당을 이유로 한 신청에 따른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기속력.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서 취소된 경우에 그 처분할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그 사례를 내가 거기 드러났어요. 보면 행정절차법 23조 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 당사자의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행정절차법 배웠어요.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따르지 위반을 했어.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마포구청장에게 뭐를 신청했냐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신청했는데 마포구청장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 없이 우리가 처분을 할 때는 이유 제시하라고 그랬지. 이유 제시. 왜 허가를 안 하는지 폐기물 처리 사업을 왜 부적정으로 통보해 줬는데 이유를 제시하라고 그랬어. 그럼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사업 계획서를 갖다 반려했어. 거부했어. 그런 경우 이제 청구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취소 처분을 반려 처분을 갖다 취소하는 재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포구청장은 다시 그 폐기물 처리 사업 만약에 절차에 이유를 제시 안 했잖아. 이유를 제시해가지고 폐기물 처리 사업의 부적정을 통보하거나 아니면 뭐 이유 제시가 없어서 이유가 적법이 없다면 또 폐기물 처리 사업을 허가를 해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절차를 안 거쳤을 때는 절차의 위법 부당을 이유로 한 신청에 따른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기속력은 뭐냐면 그 처분을 행정처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결이 절차에 위법이 있으니까 뭐 다시 검토해 주시오 이야기한다면 재결의 취지가 그렇다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유 제시를 분명히 해가지고 부적정을 통보해 주던가 아니면 뭐 재량성에 의해서 이제 허가를 해주던가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유를 제시하라고 했으면 제시한 걸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절차 위법 부당을 위한 내용이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굉장히 큰 부분은 이렇게 좀 넘어간 거예요. 기속력의 의미가 뭔지. 그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이제 2010년 지금 몇 페이지 하시는 거냐면 280페이지 하는 거예요. 280페이지. 처분을 행정청이 공고, 고시 또는 통지 의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서 취소되거나 이제 공고하고 고시된 처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재결로서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어떻게 되겠어? 처분청은 바로 그것도 고시 공고해야 되겠다. 고시 공고했으니까 반대로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때는 변경되었다는 것이 예를 들면 고시 공고한 처분이 취소되었다면 굉장히 큰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거는 뭐라고? 공고 또는 고시해야 된다. 2010년 국가직구법에 나온 거죠. 자,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서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자에 대한 법률상 통지 의무죠.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속력의 범위. 기속력. 그러면 기속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 범위가 어딨냐? 범위에는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 기속력 위반의 효과, 기본 기속력 위반의 확보 수단. 자, 아직 조금 남았어요. 지금 얼마나 됐나 시간이? 38분. 자. 자, 기속력이라는 것은 심판위원회가 내린 재결이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힘이다. 그런데 그 구속하는 힘이 기속력의 3번인가요? 기속력의 범위, 어떤 범위에서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이거죠, 그죠? 자, 첫 번째. 주관적인 범위. 이래. 주관적 범위. 기속력이 누구에게, 주관적이라면 누구에게 미치느냐, 누구에게 미치느냐, 아까 얘기했죠. 누구에게 미친다고? 처분청과 피청구인인 행정청. 피청구인인 처분을 한 행정청. 피청구인인 행정청. 피청구인인 처분을 한 행정청, 처분hen정청. 다 같은 말이에요? 피청구인, 처분을 한 행정청, 그냥 행정청, 처분행정청.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처분청 그냥 써도 되고, 같은 말이에요. 누구에게 미치느냐? 행정청과, 처분을 한 행정청과, 행정청과, 관계행정청. 관계행정청에 미친다. 기속력의 범위는 재결의 기속력에 보면 이게 미친다. 그렇죠. 이 의문이 여지가 없어요. 이번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 이 객관적, 주관적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객관적 범위는
무슨 재결에 무슨 내용이 미치느냐, 무슨 내용 미치느냐, 무슨 내용 미치느냐. 요거는 좀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울 수 있어.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보면 재결서 또는 재결서, 소송의 판결문 여러분 이제 찾아서 읽어보고 재결서 읽어보면 한번 꺼내서 읽어보세요. 항상 주문이 나와. 주문을 애워라 그런 말이 아니라 주문, 주인 주자예요. 주된 문장. 재결의 결론이 주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갑이 마포구청장이 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다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서 한 유무입적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그게 주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문과 행정심판에는 주문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주문을 미치는 거고, 주문과 이유. 주문의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이 주문을 내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갑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그러면 이게 주문이고 거기에 이유가 있어. 이유. 왜 취소하느냐 이유가 나와. 이유는 바로 거기 내리는 얘기한 대로 이 주문의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이야.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이에 대한 내용이 쭉 설명이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이 한마디로 처분의 구체적인 위법 사유야. 취소 재결의 경우 위법 또는 부당 사유에 대해 갖고 쭉 적어져 있어. 따라서 재결서에 나오는 기속력은 이 주문뿐만 아니라 이 이유에도 미친다는 거예요. 이유가 미친다는 말은 이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 적시된 내용들을 또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행정청이. 관계행정청이나 처분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또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위법사유에 미친다는 그런 내용이 처분을 다시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취소심판이 인용재결이 된다는 것은 행정청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니까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죠. 처분이 어떻게 위법부당한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의 주문과 이유에 나타나죠. 그에 따라 그런 잘못을 다시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뭐라고? 무효다. 무효. 따라서 취소 재결의 경우 처분 시 이후에 그다음에 의무 이행 재결의 경우 재결 시 이후에 법률이나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 행정청이 기속력에 구속되지 않는다. 자, 이게 뭐냐면 우선 이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처분의 위법 판단 시점이 지난 시간에 했죠. 위법 판단 시점이 취소 심판에서는 이게 취소 심판이에요. 취소 심판에는 뭐냐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어. 2개월 처분을 내린 게 위법 부당하니까 취소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2021년 12월 20일 내렸어. 그러면 이 유무시정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취소 심판을 내는데 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걸 갖다 위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그 영업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은 2012년 12월 20일이에요. 20일. 그런데 의무이행 재결의 경우, 의무이행 심판의 경우는 틀려요. 의무이행 심판에서 위법성 판단 시점은 재결시야. 재결시. 그러니까 예무부에서 유승진에게 입국 거부 명령을 내렸잖아요. 입국 거부 명령을 내서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했을 경우 의무이행 심판에서 입국 거부 명령이 위법하지 않은지는 그 재결 시점을 판단을 해요. 그게 틀려요. 자, 그래서 판단 시점은 재결시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내가 써놓은 걸 읽으면 따라서 취소 재결의 경우 처분 시효, 의무이행 재결의 경우 재결 시효의 법률이나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는 그 한도 내에서 행정청의 기속력에 구속되지 않는다. 처분 시 이후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청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법률과 사실관계가 변경된다는 것은 위법 부당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이 재결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진다. 동일한 내용이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어느 시점에서 위법 판단이 행정청을 기속하는가? 취소 심판에서는 그 처분 시, 그다음에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재결 시. 그걸 알아두면 돼요. 자, 그다음에 4번에 기속력 위반의 효과. 기속력 위반의 효과는 뭐라고? 기속력 위반의 효과는 무효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내용을 처분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게 되면 그 처분은 무효이다. 반복금지 의무 무효라는 그 말이에요. 무효.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참 하나하나 되니까 너무 많이 가버렸네. 참 여기까지 다 하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속력 위반,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기속력의 확보수단. 제일 첫 번에 있는 것이 직접 처분이다. 직접 처분. 직접 처분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직접 처분이 법에 나오는 거예요. 법에 나오는 건데 직접 처분은 의무이행 심판의 경우 의무이행 심판의 경우 의무이행 심판에 대한 거예요. 의무이행 심판에 대한 거고. 예무부에서 입국 거부 명령을 내렸어요. 거부 명령을 내렸는데 이 중앙행정심판회에서 입국 거부 명령이 취소돼 버렸어. 의무를 이행하라. 의무 명령이 취소돼 버렸어. 의무 이행 소송에서 그럴 경우 어떻다는 거예요? 근데 예무부가 그렇게 입국 거부 명령이 취소됐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접 거기 뭐라고 써 있는 게 읽어봐요. 행정심판 이건 의무이행 심판에 중요한 건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하고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하는 처분을 이행을 명하는 재결. 그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처분 명령 재결이죠. 의무이행 심판의 처분 명령 재결이죠. 처분 명령 재결을 내렸는데 비청구인이 예무부가 마포구청장이 만약에 이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누가 신청을 하냐? 유승준이 신청을 해야 돼. 이게 유승준이가 갑이 신청을 해야 된다. 그것도 줄을 쳐놔요. 내가 그래서 줄 쳐놓은 거예요.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하고 당사자가 입국 거부 명령이 중앙행정심판에서 취소 거부 처분 명령 재결이 났다. 예무부에서 입국 명령 재결이 났는데 안 해니까 유승준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왜 예무부 안 해? 시정하시오. 시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직접 처분을 해. 직접 중앙행정심판회에서 입국명령을 유승준 들어와. 입국명령을 직접 내리는 거. 이걸 갖다가 직접 처분이라 한다. 서울시 2019년 서울시 구급, 2013년 지방시 구급에 나왔죠. 의무이행 재결은 처분 재결. 의무이행 재결은 처분 재결과 처분 명령 재결로 구분되고 이 중에 처분 명령 재결의 부이행 시 처분 재결은 형성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처분 명령 재결은 기속력이 발생하고 변경 재결, 취소 재결은 형성력이 발생하고 변경 명령 재결은 기속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따라서 처분 명령 재결이 불이행 시 행정심판회의 직접 처분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직권으로는 불가능하고 당사자인 유승준이가
유승준이가 신청을 해. 신청을 해. 아니 입국 명령을 중앙지방심판에서 내려서 명령을 했는데 안 들어. 안 하니까 유승준이가 신청을 하면 중앙지방심판에서 왜 안 하는 거야? 시정을 명하고 그래도 안 해? 그러면 중앙행정심판에서 직접 입국 명령을 내린다. 입국 명령을 딱 한다. 들어오면 된다. 한국에. 자, 그 다음에 다만 그 성질이 그 밖에 지금 몇 페이지 하는 건지 알아요? 몇 페이지 하는 거? 282페이지요. 다만 그 성질이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공개 명령의 경우에 정보공개 처분이 성질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정보공개 명령을 내렸을 경우 정보공개 명령을 할 경우 직접 정보를 안 갖고 있잖아.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행정심판위원회가 했을 때는 의무부에 통지해 줘야 되겠죠.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입국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2014년 지방지구법에 난 거죠. 자, 그다음에 간접 강제. 거의 다 했는데. 간접 강제만까지는 하자고.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시간이 1시간은 된 것 같은데. 간접 강제. 자, 간접 강제. 간접 강제도 바로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자, 간접 강제. 간접 강제의 대상은 세 가지야. 세 가지. 하나는 거부 처분에 보이나 모르겠다. 간접 강제에 대한 여기는 지우자고. 좀 지우자고. 여기다 쓰자고. 간접 강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거부 처분에 대한 뭐라고? 거부 처분에 대한 뭐라고? 취소 재결. 거부 처분 취소 재결. 이거에 대해서 간접 강제가 인정된다는 말이에요. 거부 처분 취소 재결. 또 뭐라고? 의무 이행 재결. 또 뭐라고? 하나 더 있는데. 절차의 위법 부당에 따른 취소 재결. 절차의 위법 부당에 따른 취소 재결.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뭐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행정심판위원회가 거부 처분 취소 재결을 했고 의무이행 재결을 내렸고 절차 위법 부당을 따른 취소 재결을 내렸는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청구인이 신청을 해야 되겠죠. 청구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물리는 거. 이게 간접 강제예요. 자, 보면 행정심판위에는 피청구인이 거부 처분이 취소 재결, 의무이행 재결, 절차 위법 부당에 따른 취소 재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청구인이 신청해서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이행을 하라고 해야 되겠지. 상당한 정을 그거고 피청구인에게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라고? 지연 기간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지연 기간에 따른 뭐라고? 따른 손해배상을 해주라. 손해배상을 물리는 거. 지연 배상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간접 강제는 바로 거부 처분의 취소 재결, 의무이행 재결, 절차 위법 부당에 따른 취소 재결의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권은 아니라 누구라고? 청구인이 신청이 있어야 된다. 자, 행정심판에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신청에 의해 간접 강제의 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간접 강제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청구인은 이것도 중요해. 근데 간접 강제 결정에 이건 법에 나오는 거예요. 간접 강제 결정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간접 강제 결정을. 간접 강제 결정 행정심판위원회가 할 거 아니에요. 간접 강제를
행정심판에 강력강제를 결정하면 이 강력강제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2019년 지방지 9급에 나온 거. 이건 법에 나와. 법에 이렇게 나와. 법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이렇게 나와. 청구인은 즉 강력강제의 경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그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간접강제의 효력은 피청구인의 행정청 소속 국가지방자치대 공공장치에 미치며 결정 정서 정보는 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간접강제에 결정된 결정은 뭐에 따라 된다고? 그 간접강제를 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집행법에 따라 이 돈을 안 물어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아서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집행권과 같은 효력을 한다. 이 집행문은 위원장의 면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다. 서울시 행정심판의 소속 공무원이 그걸 갖다 돈을 받아서 준다 그 말이에요. 소속된 행정청의 공무원이 부여한다. 간접강제가 결정에 기초한 강제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바로 민사집행법을 구한다. 행정소송법이 아니에요. 행정심판법이 아니에요.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 강제 집행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 다 됐나? 6번 거의 다 됐네. 6번은 뭐예요? 6번 다 했네, 그지? 6번 행정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까 설명 다 했는 거예요. 행정심판은 뭐라고? 행정심판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판력은 아까 노래를 불러가면서까지 했죠. 이미 와 있는 이미 가버린 사랑인데 이미 해버린 판단인데 누가 했냐? 이미 해버린 판단인데 법원이 한 거예요. 법원이 이미 해버린 판단인데 법원이 판단 지가 했으면 법원 자기 스스로 바꾸지 못하는 게 기판력이에요. 그런데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은 기판력이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행정소송에서는 판결에서 이미 한 것은 행정법원도 그걸 갖다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판력이 아니야. 그런데 행정심판은 기판력이 뭐라고?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러면 안 미친다. 기판력이 안 미친다. 이건 법원에서 미치는 거예요. 안 미친다. 안 미치니까 뭐예요? 법원은 기판력이 안 미치니까 어때?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여기서는 다시 판단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행정심판의 재결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이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과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왔던 주문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 볼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판례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 말. 알겠죠, 그죠? 시간이 너무 지금 한 10분 오버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에는 284페이지 고지제도까지 다 끝내려고 했는데 그거는 무리일 것 같아.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넘어서 좀 시간이 조금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고지제도와 행정심판 전체를 이렇게 표로 나누는 거, 암기하는 법 그거 알려줄 테니까 그거는 내 생각에는 한 10분이나 한 20분도 안 걸리겠는데 그것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고지제도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져 갖고 여러분이 이제 그거는 조금 쉬었다 하자고 그래. 그런 게 좋겠죠, 그죠? 그렇죠.